안녕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서 글 쓰는 작가 포마라우트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4시 34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글을 읽어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책 읽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라는 책이고요. 네,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국가대표를 꿈꾸었던 소녀라는 이제 부분이거든요. 네,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좀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고, 처음에 읽을 때는 읽으면서 살짝,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어떤 내용인지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국가대표를 꿈꾸었던 소녀. 어릴 적부터 공부 욕심이 많았던 나는 학급 반장을 도맡아 했다. 숙제 하나를 하더라도 빈 공간 없이 백지를 꽉 채우고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까지 붙이는 열의로 선생님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방학이 시작될 무렵 선생님께서는 방학 생활을 숙제로 내주셨다. 아주 얇은 책이지만 방학이 끝날 무렵에는 온갖 그림과 사진을 붙여서 3배 정도 두꺼워졌다. 실험하는 사진을 하나하나 붙이고 젓가락으로 탑을 쌓고 우산으로 모비를 만드는 등 모든 친구들이 나의 방학생활 책을 보곤 다 혀를 내둘렀다. 지는 것을 싫어했고 무슨 일이든지 잘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 그 덕분에 상장이란 상장은 거의 휩쓸었고 같은 학년 선생님들 중에는 나를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초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우연히 집어든 가정통신문에서 시작되었다. 공부를 좋아했던 나는 밖에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날보다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다. 부모님은 그런 내가 걱정이 되셨는지 여름방학 특별활동으로 탁구를 배워보길 추천하셨다. 체육 시간을 싫어하진 않았지만 운동신경이 있는 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운동을 즐기는 것도 아니었다. 호기심 반 부모님의 설득 반으로 얼떨결에 탁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탁구를 시작하는 첫날 50명이 넘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간단한 기본 자세부터 배워가며 기술들을 하나씩 익혀 나갔다. 처음에는 넓은 탁구대 안으로 공을 넣기도 힘들었지만 연습을 하면 할수록 정확도가 올라갔다. 공이 라켓에 정확히 맞을 때 손끝으로 느껴지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 날이 갈수록 실력이 좋아졌고 공에 따라 발을 움직이며 점점 선수다운 느낌이 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코치 선생님이 부모님을 모셔오라고는 말씀을 하셨고 탁구 선수로 키워보자고 설득을 하셨다. 공부 외에는 전혀 다른 진로를 생각하지 않았던 부모님은 처음에는 극구 반대를 하셨다. 집안에 운동선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운동선수로 딸을 키울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 나 역시 처음에는 코치 선생님의 제안에 당황했지만 탁구를 칠 때 너무 즐거웠다. 부모님과 의견이 달라 몇 주간을 냉랭한 분위기로 지냈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겠다라는 내 결심에 승낙하셨다. 그렇게 탁구 선수로서 첫 발을 내딛었다.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선수 생활은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다. 초등학교 4학년 학교 지원 부족으로 갑자기 서울에서 경기도로 동료들과 함께 전학을 가게 되었다. 한참 부모의 품에서 어리광 부릴 나이였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언니들과 합숙 생활을 시작했다. 새벽부터 야간까지 고된 훈련이 이어지고 숙소에서는 청소, 빨래, 설거지가 쉼없이 돌아갔다. 토요일 오후 집으로 귀가해서 월요일이면 다시 학교로 오는 일상이 반복되었다. 고된 훈련과 늘 누군가를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곳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동을 잘하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생각했던 선수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지만 이제 와서 그만한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다. 선수 시절 내 꿈은 국가대표가 선수가 되어 우리나라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이었다. 열심히 운동한다면 내가 꿈꾸는 국가대표 선수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훌륭한 선수가 되어 고생하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다. 한 게임이라도 이기기 위해 이를 악물었고 밤늦도록 체육관에 남아 훈련에 몰두했다. 하지만 이미 정해놓은 규칙처럼 아무리 해도 잘하는 친구들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다라는 어른들의 말을 믿으며 매일 최선을 다해 연습했지만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많아지면서 점점 지쳐갔다. 코치 선생님은 열심히 해도 늘 제자리인 내게 닭대가리라는 아주 듣기 싫은 별명을 붙여줬다.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아이, 운동 센스가 없는 선수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고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 운동선수는 시합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고된 훈련을 견뎌낸다. 그러나 나는 시합 날짜가 다가올수록 누군가가 목을 조이는 것처럼 온몸이 답답해졌고 두려웠다. 연습된 잘하던 기술도 막상 시합에 나가 탁구대 앞에만 서면 실수를 연발했다. 자신 있다고 생각한 기술조차 어려웠고 모든 게 엉망진창이었다. 다리는 강력한 본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모두 나를 비우는 듯한 기분까지 들었다. 시합장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다. 힘들수록 더 연습에 매달리고 노력했지만 시합 울렁증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려야 하는데 매번 안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는 게 견디기 힘들었다. 서울에서 전국대회가 개최되었다. 나를 보기 위해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도시락까지 준비해서 시합장을 찾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본 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다. 긴장도 워낙 많이 하는 데다가 온 가족이 나를 보기 위해 시간을 내어 왔는데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줄까봐 두려웠다. 내 이름을 호명하는 진행 요원의 쩌렁쩌렁한 마이크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긴장을 해서인지 딱딱하게 굳은 몸을 이끌고 경기에 출전했다. 다리는 역시 움직이지 않았고 작은 실수를 연발했다. 평소 실력이었으면 충분히 이길 상대였지만 결국 허무하게 경기는 끝이 났다. 경기가 끝나자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너무 창피했다. 부모님과 친척들의 얼굴을 보면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아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숨어버렸다. 눈물이 쉴 새 없이 떨어졌다. 아무것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괴롭혔고 하루빨리 이 생활을 벗어나고 싶었다. 어릴 적부터 지기 싫어하고 욕심이 많았던 어린 소녀는 점점 피폐해졌고 희망은 보이지 않았다. 매일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느낌이 들어 아침에 눈을 뜨기조차 싫었다. 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읽었을 때도 아까 보면은 코치 선생님은 열심히 해도 늘 제자리인 내게 닭대가리라는 아주 듣기 싫은 별명을 붙여줬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와, 이 저자 책 진짜로 진심으로 썼구나라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저도 글을 쓰면서 보면은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그런 가슴 아픈 일, 부끄러운 일을 이제 쓰기는 쓰지만 좀 많이 순화해서 쓰거나 좀 창피하거나 그런 것들은 좀 피하는 편이거든요. 더군다나 제 글을 또 제 가까운 사람들이 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닭대가리라는 표현을 부모님이 들으면 엄청 가슴이 아플 테고 물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이 학창 시절에 이런 일을 이제 뭐 부르기도 했고 듣기도 했겠지만, 그거를 지금에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이 단어를 다시 끄집어낸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단어를 딱 읽으면서 '아, 이 책 내용 자체가 다 아마 정말로 진심을 다 담아서 썼구나.'라고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이 저자분이 그 주려는 메시지가 확실하구나. 정말로 이 본인의 경험을 얘기를 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싶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구나라는 그런 그 메신저로서의 다짐이랑 그런 진실성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 가지고 딱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 뒤로는 더 술술 읽혀지면서 더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도 글을 좀 그렇게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리고 보면서 저도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그 뭐 '내가 뭘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그 했던 경험들 있었을 건데, 저도 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상황이 여기 이 이수연 저자님이랑 상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지금은 이제 하는 일이랑 직장을 좀 옮기긴 했지만, 예전에 그 제대로 된 직장 중에 이제 첫 번째 직장 중에, 제가 이제 직장을 몇 군데 다녔는데 그중에서 좀 오래 다녔던 직장 중에 한 군데서, 초반에 모셨던 직장 상사님이랑은 저랑 좀 제가 한참 성장을 해 나갈 때였고, 이제 그분의 마인드랑 그리고 저의 이제 일하는 방식, 성격이 잘 맞았던 분이랑 일을 할 때는 뭐 제가 조금 못하더라도 "괜찮아, 한번 해 봐." 그거 하면서 이제 뭐 느는 거지 뭐라는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능력도 쭉쭉쭉쭉 쌓이기도 하고, 그리고 "잘한다, 잘한다." 해 주시니까 더 열심히 하고 싶기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좀 이제 성장을 이제 고렇게 일을 좀 재밌게 했었는데, 이제 직장 상사, 그 상사분이 좀 바뀌면서 이제 다른 분이랑 일을 하는데, 그분은 좀 이제 반대로 이제 그 역량이랑 이제 그런 걸 좀 끌어주는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뭐 오냐 오냐, 그리고 뭐 잘한다 잘한다 토닥토닥 이제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좀 그 좀 혼을 좀 많이 내는 편이었어요. 뭐 "이것도 못하냐." 그거 뭐 "네가 그 이제 그러니까 뭐 그거밖에 안 되지." 좀 그러는 식으로 뭐 이렇게 그 영상으로 말을 할 수조차 좀 창피할 정도로 좀 이제 그런 말을 좀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이제 뭐라 그러지, 이제 의욕이 줄고 책에서 나온 것처럼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그러면서 그 어 지금 같았으면은 쪼끔 더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좀 힘을 가지고 뭐 자기 계발 같은 걸 하면서 좀 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좀 제가 그런 면이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못난 사람으로 이제 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이 좀 생각이 좀 나면서 너무 위축이 됐고 이제 그랬던 내가 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바보 같았던 경험이 있었는데, 아마 그 이 저자분도 이제 '운동선수로서 나는 안 돼.'라는 생각으로 좀 가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위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좀 '나랑 비슷한 경험이구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러면서 좀 그 저도 좀 뭐 후회스럽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안타까웠던 생각이 들었던 건 뭐였냐면, 아마 저자분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면은 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뭐 좀 나랑 좀 코드가 맞는 그냥 코치분이나, 저 같은 경우였으면은 아마 중간에 직장 상사, 그러니까 좀 즉 멘토 같은 분이 좀 계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지금도 갖거든요. 그 중간에 멘토분이 "아이 그 사람 원래 그래. 뭐 어떡하냐 뭐 그거. 돈 벌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맞춰가면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직장 상사분 말고 뭐 그런 상사분을 만났을 경우에 뭐 내가 쪼끔 더 정신 차리고 뭐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좀 이러는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러는 식으로 좀 해야 되고 하면서 좀 정신적으로도 좀 상담이 좀 가능했던 그런 멘토분들이 좀 있었으면 좀 제가 좀 그렇게 자존감을 바닥을 치면서 그 회피를 하려고 하고 좀 그러지 않고 쪼끔 더그 좀 긍정적으로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은 참 아쉽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되게 그 소중한 경험 그리고 되게 더 좋은 기회였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거를 이겨내지 못했다라는 거에 좀 안타까움 같은 게 있어서 좀 그런 생각을 하 그 그러니까 지나온 지금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저자분께서도 이제 물론 결과적으로 지금은 오히려 이때의 아픔으로 해서 더욱더 잘 된 케이스시지만 만약에 그때 조금 더 운동 중심으로 실력 중심으로 이렇게 키워 주셨던 그런 코치님들 말고 좀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선수의 아픔 상처를 좀 보듬어 주면서 좀 멘토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코치분들이 조금 더 계셨으면 좀 선수로서도 조금 더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러지 못하더라도 좀 그런 아픔과 상처를 조금 더 치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좀 들었던 글이라서 얘기를 또 좀 길게 해 봤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어떻게 조금 들으니까 점점 더 뒤가 궁금해지지 않나요? 네. 뒤도 점점 더 재밌어요. 내일 또 읽어 드릴 테니까 내일도 방송 꼭 들어주세요. 알겠죠?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 안녕.